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대표 강사 김민아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시험 12월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5급 적중특강 같이 한번 공부하면서 앞으로 마지막 시험 어떻게 준비할지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11월 달 시험부터 간단한 리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 시험 우선 청취 같은 경우에는 중상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전에도 계속해서 적중특강으로 여러분께 이번 달 시험 어떻게 났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굉장히 극단적이었어요. 이번 달 매우 쉬웠어요. 아니면 이번 달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중간 정도이네요. 자, 왜 극단적이었는지는 제가 이따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눌 때 그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럼 왜 다시 또 중간 정도가 되었느냐? 예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들어도 정답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의미파악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이게 대화를 듣다 보면 보기 중에서 2개 정도는 보입니다. 요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일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대신 조금 어려웠던 거는 이제 얘도 들리고 얘도 들리니까 뭐가 정답이지? 라고 어떤 핵심적인 어떤 단어를 듣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 두 개 속에서 결국 찍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조금 어려웠다 이고요. 또 어떻게 또 생각해보면 예전 시험 같은 경우에는 도무지 뭐가 정답인지 아예 힌트가 없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나 둘 중에 하나는 답이야 라고 이제 좀 알려줬기 때문에 그나마 또 반대로 생각하면 쉬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유형이었어요. 그 다음 이제 독해 같은 경우도 똑같이 중상 정도로 이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독해 같은 경우에는 평소 일부분을 좀 많이 어렵다 하시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부분이 좀 무난하게 나왔고 독해 2도 마찬가지고, 근데 독해 3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혹시 시험장 갔다 오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시려나 보시는 분이 있다면 마지막 두 개의 지문 내용이 진짜 어려웠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건 내용 너무 어려가지고 문제도 못 풀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 같으면 독해 일부분 위주로 좀 많이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은 독해 3부분 이렇게 어려운 지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제가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의 마음으로는 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를 놓을까 하다가 그리고 이제 또 이걸 보시는 분들이 너 네가 강사니까 선생이니까 또 쉽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이러실까봐 이제 중간 정도로 넣었는데, 우선 그 앞부분 일부분 어순별 문제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 유독 되게 튀는 뭐 단어라든지 어법 구조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맨날 나오는 받자문, 빼자문, 그리고 어법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몇 개의 단어들이 맨날 나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도 또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법적으로 어려웠다 뭐 이런 건 별로 없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겁먹는 99번 문제 있잖아요. 단어 5개 가지고 작문하기, 그것도 그냥 평이한 단어 수준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 작문 같은 경우 저희 수업뿐만 아니고 어떤 강의를 들으시든 어떤 책을 보시든 한 번쯤은 접하시는 캐리어 끌고 여행 가는 여자 그림, 네, 그게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이런 그림에 대한 준비는 어디서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어려웠었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서 중2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평가를 좀 해보자면 총평은 지난 11월 달 시험은 중간 정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시험을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면에 좀 주의해야 될까 간단하게 이제 짚어보고 본격적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듣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시험에서는 소리만 물어보는 게 있었고 또 어떤 시험에서는 의미만 물어보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되게 경향, 추세를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시험은 제 생각에는 너무 쉬웠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합친 소리와 의미파악 문제를 동시에 내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2, 3부분은 절대 이 정답이 우리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정답은 본문 속에 있는데 이 본문 속에 있는 정답을 누가 빠르게 캐치해내느냐 이런 실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 실력을 기르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마지막 쓰기 같은 경우에는 단골 손님을 꽉 잡아라 해서 제가 이제 이전에 찍었었던 이 영상들을 잘 보시면 맨날 강의한 애들이 있었습니다. 뭐 받자문이라든지 빼이자문이라든지 사용문이라든지 이번 시험에도 받자문하고 빼이자문이 또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시험장 가기 전에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시험장 가셔야겠죠. 근데 워낙에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받자문 문제만 좀 준비했고 이 밖에도 또 쓰기 이 부분까지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왔었던 그런 몇 개의 문제들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왔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같이 한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듣기 1부분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할 건데요. 그럼 앞에 요 빨간 박스 잠깐 보세요. 처음 있는 거는 9월달, 그 다음에 10월달, 그 다음은 11월달인데 제가 각각 밑에다가 난이도를 써놨습니다. 9월달은 난이도 하였어요. 왜 하였냐면 옆에 단어들 혹시 읽을 줄 아시나요? 竹子, 양탈, 摔倒, 节能灯 이런 식으로 그냥 들리는 대로 정답. 그래서 9월달 시험 같은 경우는 정말 들리는 대로 정답인데다가 심지어는 여러분 보세요. 睡觉. 긴장 이런 식으로 4급 단어인데도 이게 들리면 정답이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시절이죠. 이게 9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난이도 하였고 제가 이때는 여러분 시험장 가기 전에 단어장 반드시 꼼꼼하게 읽고 시험장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다음 달이죠. 10월 달에 다시 난이도 상이 되네요. 왜냐하면 들리는 대로 나오는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이제 대화형 문제라고 하죠. 대화형 문제가 꽤 많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 한 80%가 다 이렇게 들리는 대로가 아닌 의미 파악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거 독해로 나왔어도 쉽지 않았을걸요? 내용 잠깐 보세요. 제가 예문으로서 한번 준비해봤는데 내용 보실게요. 主要是靠作息规律 주로 是靠 기대는 것이다. 作息 하면은 공조하고 쉬우시죠? 일하고 쉬는 것의规律는 규율, 규칙성입니다. 그래서 규칙성에 기대야 된다. 그리고 保证 보장해야 됩니다. 充足的 충분한 睡眠 수면에 기대는 것이다. 라고 어떤 사람이 당신 업무 스트레스 어떻게 푸나요? 그랬을 때 일과 휴식을 규칙적으로 취하고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男的怎么缓解疲劳? 남자는 어떻게 피로를 푸느냐라는 질문에 그냥 똑같이 作息规律라든지 아니면 充足的睡眠 이게 들려서도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정답이. 按时睡觉. 정말 이 보기를 본 친구들은 얼마나 방심하고 있었겠어요. 되기 쉬운 단어네. 4급 단어네. 그럼 이거 들린 대로 답 나오면 정답이다. 골라야지 있었는데 어때요, 여러분? 소리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그냥 쉬 하나인 것 뿐이지 나머지 다 의미 파악이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 독해로 눈으로 보고 푸세요도 아마 쉽지 않았을 그런 문제인데 이런 류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의미 파악 문제가 10월 달에 전반적인 추세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들만 많이 이제 뽑아가지고 읽고 해석하고 가셔야 됩니다. 단어의 동요 표현들은 반드시 많이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 이제 나중에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9월달 같은 경우에는 고득점자가 너무 많았겠죠. 근데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하위권 학생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제자 자체에서도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 너무 편차가 너무 크다라는 판단하에 그러면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내보자 했던 것이 아마 11월이었던 것 같아요. 11월달. 11월달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 보시게 여러분. 我昨晚冻醒了. 나 어제 너무 추워가지고 잠에서 깼잖아. 咱们把厚被子拿出来吧. 우리 좀 두툼한 베이즈는 덮는 이불입니다. 이불 좀 꺼내자. 그랬더니 行, 좋아. 趁今天太阳好. 천하면 뭐뭐에 기대다. 틈을 타는 뜻이죠. 오늘 햇볕이 좋은 것에 기대요. 그러니까 오늘 날씨 좋으니까 이참에 晒晒. 晒 하면 햇볕에 내리쬐다라는 뜻이죠. 오늘 햇볕 좀 말리자라고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들은 接下来可能做什么? 앞으로 이어서 뭘 하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보기 보세요, 여러분. 买厚被子 그리고 晒被子에서 厚被子 그리고 뒤에 晒被子 어때요? 대화 속에 한 번쯤은 다 출연했던 단어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이런 패턴의 문제가 바로 이 11월 달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선 정확하게로는 晒被子가 이제 의미적으로나 단어적으로 봤을 때 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맞기 때문에 정답은 B였는데 이게 정확하게 들린 친구들은 쉽게 답을 찾을 거고 이제 혹시라도 마이 같은 거 아니면 샤이 같은 거 마이를 캐치를 못했거나 안 나왔다라는 것을 그리고 샤이라는 단어를 못 읽는다 이런 친구들은 또 거기에서 함정에 빠져서 또 결국 찍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얘보다는 나은 거예요. 얘는 힌트가 소리 힌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나마 얘는 그래도 둘 중에 하나야 라는 힌트는 주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거는 중간 난이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다시 그 얘기로 가서 제가 출제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점수의 편차가 너무 듣기만 봤을 때 고득점자가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너무 다들 저득점이다 그러면 좀 보기가 안 이쁘기 때문에 중간 정도 선에서 나오게끔 해서
이런 류의 문제가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골고루 섞는 거겠죠. 이제 테스트 기간을 지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소리 문제만 냈더니 다 맞추는구나. 아니면은 이렇게 동의표 문제만 많이 내봤더니 다 저득점이구나. 그러면 이거랑 이거 세 가지를 골고루 섞어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근데 옛날 시험이 정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들린 대로 정답입니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반, 의미 파악 반, 이 정도로 이제 가서 같이 소리와 함께 의미를 같이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번 시험에도 소리를 묻는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한번 읽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시앙리안. 야, 이번에 쇼핑 기간인데, 야, 뭐 좀 샀니? 요즘 인터넷 쇼핑 너무 싸잖아. 나는 부인을 위해서 시앙리안. 목걸이 샀어. 그래서 시앙리안이 한 번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딱 듣고 소리 아는 친구는 시앙리안. 답으로 골랐겠죠. 그리고, 야, 너 중국어 진짜 잘한다. 아, 나는 화이야. 이 화이는 화교가 외국에서 낳은 자손을 바로 화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딱 한 번 들려주거든요. 화이. 주변 내용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화이야. 그래서 화이라는 거 듣고 또 정답 한 번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소리 파악 문제가 나오긴 나왔었지만 전반적으로 11월 달에 이런 류의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앞으로를 예측해 본다면 아마 이런 때 골고루 잘 섞여서 나올 테니까 그런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맛보기 문제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만약에 두 가지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데, 여러분 두 가지가 들린다면 절대로 뭐가 하나가 정답이야 이래서는 안 되겠죠. 두 개가 들린다는 거는 두 군데 우선은 체크가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각각의 메모가 있어줘야 됩니다. 함께 오시면 你录视频干什么? 야, 너 영상 촬영해서 뭐 하려고? 라는 그런 질문이죠. 그랬더니 여자가 有个朋友要结婚了. 어떤 친구가 이제 막 결혼하려고 하는데 我不能参加他的婚礼. 나 걔 예식에 참가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想录段祝福视频送给他. 먹고 싶다? 약간 한 토막의 단락의 祝福视频 하면 축복의 동영상이죠. 그래서 축하하는 영상을 찍어서 그래서 송게이타 그에게 선물로 보내주려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뭐가 들리냐면 우선 친구가 야오지에 홀러 결혼한다가 들립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콰이 야오지에 홀러 결혼하다가 들려요. 우선 들린 거예요. 그 다음 我不能参加他的婚礼 해서 그의 예식에 참가할 수 없다가 또 들리죠. 대신에 보이는 것은 无法 동요로 나왔습니다. 无法参加朋友的婚礼 이것도 지금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이 보기에 대해서 반드시 메모를 남기셔야 돼요. 자, 우선 콰이어 지에 홀러 누가 결혼하는 겁니까? 화자입니까? 벙여입니까? 벙여죠. 친구죠. 그래서 친구라는 메모를 여긴 좀 빠져있기 때문에 반드시 메모를 남기셔야 돼요. 근데 벙여를 남길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벙여 이렇게 한자를 정확하게 남길 수 없어요. 심지어 벙여 이렇게 한다는 것도 얘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 동급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누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만 알아볼 수 있게끔 벙이라고 한국어로 간단하게 써놓고 메모 남겨두셔야 돼요. 요 자체로는 거의 모든 정보가 다 나왔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긴 하지만 바로 찍을 수는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두 개가 들릴 때는 반드시 문제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关于你的可以知道什么? 만약에 친구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랬다면 A가 답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자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 무엇입니까? D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들리는 경우에는 메모를 먼저 남겨놓고 그 다음에 들리는 것이 이제 정답. 문제를 들은 다음에 들리는 거 정답이고, 그 다음에 키워드가 있었죠, 여러분. 친구 지금 빠져있는 거 이런 거 반드시 내가 메시지를 남겨놔야지 나중에 문제를 들었을 때 그때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들리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팁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독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독해는 거의 대부분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설명 문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랑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설명 문제입니다. 설명문 문제는 자, 여러분 본문 내용 보기 보시 마시고 본문 내용만 잠깐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지금 색깔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색깔 있는 부분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죠, 어렵죠. 설명문은요 절대 쉽지 않아요. 뭐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녁에 서쪽으로 진다, 이런 걸 알려주려고 설명문을 쓴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잘 모르고 생소하고 어렵게 느끼는 과학 지식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물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어렵게 소개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설명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너 지식을 알고 있니? 그런 역사를 알고 있니? 그에 대해서 너 이해하고 있니? 라고 내 머릿속의 지식을 물어볼까요? 절대 아니라고요. 설명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야, 내가 너한테 인공지능에 대해서 소개해 줄 거야. 그러면 너의 역할은 뭐야? ABCD 가운데 내가 소개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라. 이것이 바로 설명문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문 문제는 딱 보기를 봤을 때 나 설명문이야 라고 딱 얘기해주는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보기 속에 보시면 이렇게 공통분모로 나오는 단어들이 보시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키워드가 되어서 이게 중요하겠어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볼 필요도 없는 라지, 쓰레기 같은 애들입니다. 버리시고 옆에 있는 소개 가운데 뭐가 나왔는지 대조하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해석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이런 거 배우려고 지금 HS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중국어로 봤을 때 소개가 나왔냐 안 났냐. 이것이 바로 설명문 문제의 가장 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 보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순서대로 푼다라는 거는 浪费时间, 시간 낭비예요. 얘가 설명문이구나 라는 것이 파악이 됐다면 빠르게 이 주요 단어들, 겹치는 단어들 지워버리시고 하나씩 대조해 봅니다. 그래서 A에서 키워드는 무엇이죠? 负责传递书信 해서 이 정보, 서신은 편지죠, 여러분. 편지를 전달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편지 전달. 그래서 처음부터 편지 전달 이렇게 쭉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거위는 주로 관여하고 관리하고 있다. 무엇을? 传递书信, 서신, 편지를 전하는 것을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이 무엇입니까? A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이래서 제가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모든 문제들이 설명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이렇게 나와요. 의미 파악이 아니고 소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래서 이런 문제 풀이 방법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아마 이것 때문에 이 영상을 끝까지 지금 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독해 3부분이죠. 독해 3부분 마지막 지문을 제가 맨 마지막에 있었던 문제들 그거 제가 지금 준비해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이것도 느낌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해석하는 게 아니고 느낌적으로 여러분 눈 속에 이 내용이 지금 깔끔해, 너무 잘하겠어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뭔 소리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우리 눈은 2개니까 저 2개 그릴게요. 뭔 소리야, 하나도 모르겠네 라고 정말 어질어질하게 그렇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려운 지문들, 해석하기 힘든 지문들 어떻게 접근할까요? 그럼 이거를 4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 푸셔야 되잖아요. 그죠? 독해는 한 문제당 1분이기 때문에 4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걸 다 읽고 이 어려운 내용을 다 읽고 문제도 4개씩 딸려져 있어요. 그 4개의 문제를 내가 다 풀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해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해서 나중에 답을 찾는다는 거는 이거는 중국인 선생님도 쉽진 않을걸요? 그럼 절대 어떻게 푸셔야 돼요? 이렇게 풀면 안 되고 거꾸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거꾸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문제나 보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힌트, 정답의 위치, 키워드 이런 걸 뽑은 다음에 거꾸로 답을 찾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제가 이제 독해 저희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혹은 저희 영상을 들었던 친구는 알겠지만 독해 4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형이 많지는 않아요. 이거는 독해 5급도 마찬가지고 6급도 마찬가지고 한 5개 유형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주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의문문 문제입니다. 의문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이렇게 의문사가 있는 문제들 있죠. 자, 80번 문제 보세요. 马夫为什么不让铁匠去找钉子 해서 여기 지금 为什么가 있습니다. 为什么? 为什么는 왜 라는 의미의 의문사이죠. 그럼 의문사 관련 문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 저희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1번이 뭐죠? 1번 첫 번째 단계? 네, 의문사를 지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의문사 나머지 부분이 정답의 위치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여기에서 절대 궁금증 갖지 말라 그랬죠. 마프는 무슨 뜻이야? 디에장은 또 무슨 뜻이지? 띵즈는 무슨 뜻이지?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그런 한자를 물어봤다면 질문 자체가 달라야죠. 마프 是什么意思? 이렇게 나와야죠. 铁匠是什么意思?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마프는 为什么? 왜? 不让 못하겠다. 铁匠에게 去找钉子 띵즈를 찾으러 가지 못하게 했느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없죠. 여기 마부 만난 적 있으세요? 铁匠만난 적 있으세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본문 속에 분명히 이런 내용이 있겠죠. 마프는 어쩌쿵 저쩌쿵 해서 찾으러 가지 못하게 했다. 이런 질문이 내용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문사 문제는 의문사를 제외한 나머지가 정답의 위치다 생각하시고 띵즈를 찾으러 가지 못했다를 키워드로 가셔야 돼요. 이 마프는 그 말 관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부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디에장은 철을 다루는 이제 대장장이 그런 장일 얘기해요. 그 다음 마지막에 띵즈는 바로 못이죠. 자, 그래서 저 마부가 대장장이에게 못 찾으러 가지 마 라고 왜 그랬는지를 지금 키워드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줄 보세요. 그런 단어가 있나요? 없죠. 두 번째 줄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어요. 디에장이 보이시죠? 그리고
뒤쪽에 이제 쭉 보시면 请求去找钉子 해서 띵즈를 찾으러 가려고 부탁을 합니다. 제발 지금 저 못이 없으니까 못 좀 찾으러 가세요라고 지금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질문은 뭐냐면 마푸가 못 가게 한다요. 그러면 마푸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뒤에 보시면 마푸는 不耐烦的到 자, 귀찮은 듯이 不耐烦은 귀찮다 네, 말했습니다. 国王要打头仗 이 다장이 뭐죠, 여러분? 다장이 싸우다, 전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더우는 머리한 뜻도 있지만 띠츠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왕께서, 임금께서 제 첫 번째 전투에 나가려고 하시는데 너무 질러 기다릴 수 없다, 늦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못 찾게 하는 거죠? 임금님이 전쟁에 나가시는데 기다릴 수가 없다. 이게 이유예요. 한번 답 찾아볼게요. A, 觉得找不到了. 야, 못 찾아. 아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파, 따누. 요 따누가 그르치고 망치다죠. 무엇을? 다장. 전투, 싸움을 망칠까봐. 얘가 연관성 있네요. 정답 그래서 B가 되는 것이죠. 못 믿겠나요? 나머지 볼게요. 可用木头替代. 아니, 나무로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언제 그랬어요? 그런 말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担心钉子不结实. 이 못이 튼튼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라고 걱정해서 못 찾으러 갔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은 이 전쟁 때문에 늦을까봐 못 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 속에 의문사가 있다면 의문사를 제외한 나머지가 정답의 위치로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러 가면 됩니다예요.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 5급과 6급은 제가 독해 4파트, 독해 3파트 네, 다 가르치는데요. 독해 1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독해 1파트는 너 평상시에 이 단어랑 이 단어가 짝꿍인 거 외웠니?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니? 너 이거 해석 가능하니? 라는 여러분 머릿속의 지식을 물어봅니다. 근데 독해 2하고 독해 3은 이 문제의 정답은 절대 우리 머릿속에 없어요. 내 머릿속에 정답을 뽑아오잖아요. 그건 내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 오답이에요. 모든 것들의 정답은 다 본문 속에 있습니다. 대신 정보 획득 능력을 물어보는 것이죠. 누가 그 짧은 1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본문이 이렇게 길고 어려운데 이 속에서 정확한 정답을 빠르게 정확하게 뽑아올 수 있는지 정보 획득 능력, 그게 독해력이죠. 그래서 독해력을 단순히 단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독해 1이고 독해 2와 3은 정보 획득 능력 혹은 추론 능력을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준비를 잘하고 가신다면 아무리 어려운 글이 나올지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은 찾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외에도 다른 꿀팁들이 필요하다면 저는 시간 관계상 요것만 지금 설명드렸지만 김미나, 독해, 5급, HSK 뭐 이런 거 검색하시면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해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 쓰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순 배울 문제인데요. 이번 달에도 그 단골 고객 받자문에 바하고 빼이자문에 빼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그거는 단골 고객이니까 제가 맨 마지막으로 미뤄놨고 이제 앞에는 제가 좀 몇 가지 단어적인 면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단어 첫 번째 거 지우싱이 나왔는데요. 지우는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왕치오. 예. 아니 뭐가 있죠? 핑팡치오. 막 이런 거, 그지? 그래서 딱 봐도 구기 종목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싱은 뭐예요? 싱은 영어로 star. 그래서 네, 구기 종목의 스타가 되겠죠. 그래서 유명 선수, 운동 선수들을 바로 지우싱이라고 합니다. 사람 명사예요.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워샹은 이 조동사라는 건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우리는 이제 5급이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뒤에 뭐가 옵니까? 네, 동사가 오 있다. 이런 이제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끈 다음에 지금 나 웨이가 나는데 웨이는 특히 양서로서 누구만 셉니까? 네, 사람 명사만 셉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다면 아, 얘가 무조건 얘의 짝꿍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을 테고 자, 마지막 허이 나는데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9월달 기출문제를 우리 반 이제 친구들과 함께 풀고 왔는데요. 9월달에 이 허이는 99번 단어로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11월달 기출문제죠. 11월달에서는 얘를 어순별로 내네요. 그러니까 얘는 1년 내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질까요? 자, 이 허인 같은 경우에 이 허자를 보시면 합칠합자죠.
그 다음에 잉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웠습니까? 띠엔잉 할 때 영자인데 얘는 사람의 그림자 영자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합쳐놨대요. 야, 우리 같이 사진 찍자 할 때 이지 파이저 그러면 이 파이저라는 것은 그냥 동작이에요. 사진 찍는다는. 그래서 너도 사진기 꺼내고 나도 사진기 꺼낼 테니까 같이 찍자 이게 돼요. 근데 야, 우리 같이 사진 찍자라는 건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너도 사진기 꺼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하는 거죠? 너와 나의 모습을 한 컷에 담자. 이게 바로 같이 사진 찍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같이 사진 찍는다는 이 한자를 이런 표현을 허잉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이제 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허잉 보시면 허가 합치다, 잉이 그림자형으로서 이합동사입니다. 이합동사라는 건 뒤에 절대로 다른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 네, 이런 특징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는 누구와 함께 사진을 찍는다. 이런 패턴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이제 완성하도록 해볼 건데요. 자, 우선 주어는 누구입니까? 我, 내가 되겠죠. 그 다음에 想, 조동사로서 하고 싶다. 뭐 하고 싶어요? 네, 合影 하고 싶어요.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요. 그리고 동사 앞에서 이 허잉은 누구와 사진을 찍다 해서 뭐뭐와 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허라든지 여기 있는 건이라든지 그리고 혹은 위 이런 애들과 함께 사진 찍는 명사가 와서 문장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이제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먼저 완성해 보면 나는 누구랑 그 한 명의 지우싱 네, 되게 운동적으로 유명 선수와 스포츠 스타와 함께 허잉 사진을 찍고 싶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문장을 가지고 보시면 我想跟那位球星 허잉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랑 많이 사진을 같이 찍죠? 물론 이제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하고 사진을 많이 찍겠지만 또 유명인들이 나오면 많이 또 사진 찍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허잉과 함께 많이 나오는 인물들이 바로 밍싱 스타이고요. 그리고 어떤 유명 작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바로 이 허이란 단어가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요 세 종류의 사람들, 지우싱, 밍싱, 쪼지야 이런 사람들은 같이 허잉과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사람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갈 건데요. 이번 시험을 제가 이제 풀면서 되게 좀 너무 좀 혼자 그냥 웃기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바였어요. 바. 이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바자문의 바를 배울 건데요. 이 바는 뭐죠, 여러분? 이 바는 아마 지금 얘가 또 특히나 이제 나열되어 있는 열거되어 있는 순서로 봤을 때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혹시 어기조사 바가 아닐까? 맨 끝에 마, 바, 너, 아야 거기서 그 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서의 바는요. 지오바예요. 지오바는 바로 술집이죠. 영어 그 bar에서 왔대요. 지오바 술 마시는 집, 술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에 있는 나, 지에는 나는 지시대명사고 지에는 역시 상점이나 이렇게 돈 버는 곳에 새는 양사거든요. 얘 역시나. 그래서 그 술집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바자문과 또 이따가 또 바가 한 번 더 보이거든요. 그 바를 내면서 동시에 를 냈기 때문에 이 학생들로 하여금 이 바도 문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어기조사 바로 헷갈려라 라고 이제 같이 된 거지, 머리 쓰고. 근데 이 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꼭 외우셔야 돼요. 지오바는 네, 술집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문제였어요. 나머지 단어 보시면 지오 일찌감치 바로 부사니까 수로 앞에 위치가 되겠죠? 호이프는 회복하다. 그리고 잉에는 영업입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봤을 때 영업을 회복했다입니다. 그럼 누가요? 그렇죠. 그 술집이. 얘가 주어가 된다는 것만 캐치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어요. 답을 보시면 나지엔지 오빠 그 술집은 일찌감치 영업을 회복했다. 자, 그렇다면 뭘 외워야 됩니까? 네, 지오빠라는 단어를 외워야지 되는 그런 문제. 자, 이제 마지막 받자문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 같은 경우에는 뭐뭐 을를이란 뜻이었죠. 이제 근데 3개월 내내 계속 바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 달이라면 바는 또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나요, 여러분? 짱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짱이 뭐뭐 을를이라는 바랑 똑같은 의미가 있는 전치사 혹은 뭐 개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랑 혹시 바꿔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바는 개사, 전치사로서 을룰로 뒤에 명사랑 짝꿍이 됩니다. 그리고 개사구, 전명구는 주어와 수어 사이에 위치가 되죠. 그래서 주어가 바 다음에 있는 명사를 수어하다. 네, 이런 식의 문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꼭 일어나요? 너는 일어나. 아빠는 출근하셨어. 꼭 주어를 다 쓰나요? 사실 주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일어나.
아, 출근하셨지.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어가 없는 것 같은데 해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주어나 목적은 없을 수 있어요. 너 봐. 이래도 돼요. 너는 책을 봐. 이럴 필요 없이 너 봐봐. 이래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는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뭐는 있어야 돼요. 수어가 없는 문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어 위주로 문장을 쭉 열거한 다음에 혹시라도 주어나 목적어 자리가 비어져 있다 해도 예단신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바로 이 문제가 주어가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항상 찾을 것은 무엇입니까? 네, 수어입니다. 눈에 마가 띄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수어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수어는 4급 단어로 너무 고맙게 쉽게 나와줬어요. 름겨, 버려버리다라는 얘가 수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데 바가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 바가 바로 무엇이죠? 뭐뭐 을룰이라는 의미의 바이고 요 바는 문장 맨 마지막에 위치가 혼자 왔잖아요. 지오빠가 아니에요. 좀 술집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바이기 때문에 어기조사로서 얘가 문장 맨 마지막에 가는 그 명사가 바가 되겠어요. 어기조사로서. 그럼 나머지 보실게요. 호어지야 하면은 물건을 올려놓는 진열장입니다. 그래서 진열장 상인데 그 상의로서 구조조사 더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그 다음 꼬치 상창 이게 좀 많이 어려웠던 단어인데요. 어쨌거나 더 다음 뭐가 온다? 네, 명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 단어들은 명사가 아니다 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유추하셔도 괜찮고 나는 그렇게 하기 조금 아쉽다라고 하시면 미안하지만 외워야 돼요. 꼬치는 유통기한이 지나다는 뜻이고 상창은 바로 소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세지이고 둘이 합쳐져서 진열장 상에 있는 유통기한이 지난 소세지라는 한 언어 덩어리, 말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맨 앞쪽에 바가 올 테고요. 무엇을? 네, 진열장 상에 있는 유통기한이 지난 소세지를 어떻게 해라? 버려버려라. 릉디아올러봐. 릉디아오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정확한 이제 문장을 보실 건데요. 우선 수로는 무엇입니까? 릉디어입니다. 그리고 동사 앞에 부사 어 중에 지금 개사인 바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을룰로서 뒤에 명사가 오는데 둘이 짝꿍이 되어서 진열장 위에 있는 꼬치 상창 유통기한이 지난 소세지를 그 다음에 릉디어봐. 버려버려라 라고 문장 완성되었고 이 바는 어기조사로서 반드시 문장 맨 마지막에 위치가 된다라는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구조로 보면 진짜 쉬운 거죠. 바 다음에 명사 오고 수어 오고 마지막에 바로 마무리가 된다.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어법적인 구조를 막 복잡하게 물어보는 거는 4급인 거고 5급은 어휘 아니? 이런 문제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아직 잘 모르신다면 단어들을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2월 대비를 해서 듣기, 독해, 쓰기 각 영역별로 또 어떻게 나왔었고 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앞으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간단한 좀 팁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달 시험 아니면 올해 마지막 시험 여기서 오는 또 그런 압박감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 꼭 따야 되는데 요새 조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한데 근데 내가 이걸 해야지 또 뭘 하는데 이런 좀 압박감이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오고 싸우고 노력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자존감 떨어진다든지 너무 스트레스 때문에 실력 발휘 못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다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자신 가지고 이제 가셔가지고 씩씩하게 시험 보고 멋지게 실력 발휘해서 꼭 성공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합격하시고 모두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고요. 혹시 또 기회가 있다면 다음 영상 혹은 다음 국수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再见!